안녕하세요. 주민 ESG. 오늘은 탄소국경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소국경세가 이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국내 보도나 국내 정부의 대응은 조금 아직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제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탄소국경세에 대해서 국내 제조업 중심으로 된 국내 산업에게 어떠한 위험이 있고 우리 국내 기업들 그리고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국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지 오늘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최근에 탄소국경세가 유럽의회에서 보고서가 채택이 됐어요. 유럽의회 같은 경우는 항상 입법을 하기 전에 이런 자국의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먼저 채택을 하고 입법안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탄소국경세와 관련된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면요. 국내 기업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자국의 선박이나 조선 등 관련 사업에는 탄소 배출을 무료로 마음껏 할 수 있게 통과를 하는 반면에 타국의 철강이나 선박 같은 데에는 탄소라는 이름에 세금을 붙이겠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탄소국경세는 다른 국가들로부터 많은 반발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역보호주의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었는데 이번 보고서 채택으로 이게 유럽이 진짜 보호무역주의를 가동하네 라고 인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차근차근히 몇 가지의 문답을 통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 배출권이란 뭔가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요.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서도 무상 할당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발전 부분이 있어요. 지금 석탄이나 가스 같은 이 에너지를 만드는 곳은 발전 부문으로 분류가 돼서 어느 정도 무료로 탄소를 배출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EU에서도 무상 할당 업종을 정하고 유상 할당 업종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짜로 배출권을 부여받는 업종이 바로 철강, 화학, 조선업입니다. 왜 얘네가 무료로 받고 있냐? 지금 유럽의 철강과 이 조선 그리고 화학 같은 부분이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이런 신흥 제조업 국가들 때문에 굉장히 밀리고 있어요. 수출도 많지 않고 그만큼 수익도 없는 거죠. 근데 얘네들도 근간 산업이란 말이에요. 국내 같은 경우에 제조업이 기반이 되는 것처럼 EU에서도 서비스업이 발달하긴 했지만 이런 제조업들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일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수출이나 자국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지 못하자 탄소라도 무료로 배출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무상 할당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업종은 269개로 분류되는데 이 중에서 항공, 철강, 조선 등등 175개 업종이 무료 할당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까 채택된 보고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듯이 무료 배출권과 탄소국경세의 관계를 먼저 아셔야 이번 유럽의 결정이 얼마나 자국 보호주의가 강한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탄소국경세 논의 초기에만 해도 이 무상 배출을 폐지하려고 했습니다. 한 3가지 정도의 이유에서 이 무상 배출을 배출권 거래제에서 없애려고 한 건데요. 첫 번째, 보호주의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입니다. 탄소국경세 도입 얘기가 나왔을 때 타국가의 반발이 아주 심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탄소세는 자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려는 보호주의 조치라면서 EU가 세금 부과 계획을 강행할 경우 외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하기까지 했는데요. 러시아는 EU의 가장 중요한 발전 수단 중에 하나인 LNG를 공급하는 나라로서 이런 협박에 유럽이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상 할당을 폐지를 하게 되면요. 자국의 업종들에게도 탄소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타국가들도 당연히 탄소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탄소 감축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일종의 벌금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좋은 명분이 됐기 때문에 그때는 무상 폐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EU로서는 이런 입장인 거죠. EU는 탄소를 감축하려고 가격 경쟁력까지 희생하면서 기업에게 탄소 감축을 강제하는데 타국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라면서 일종의 당위성을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당위의 측면입니다. 유럽 회계감사원은 지난해 9월 기업에게 배출권을 무료로 제공할 경우 탈탄소 이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유럽의 강력한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이 무상 할당을 놔봤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꽤나 진전돼서 이번에 보고서를 채택하기 전까지만 해도 탄소국경세를 도입을 하면 무상 할당은 폐지하겠다. 모든 업종에게 있어서 탄소를 배출하는 상당의 세금을 내게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다 진전도 돼 있는 상태였고요. 실제로 이 한국의
정경련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유럽 사무총장은요, 무료로 배출권을 유지하면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건 오히려 유럽 기업들에게 이중이익을 주는 것이라며 무상할당 비율을 줄이는데 동의하는 등 어느 정도 산업계와 정부 간의 결정이 진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국 기업에게는 무료로 탄소를 배출하게 하고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는 탄소세를 내라고 하는 거는 WTO가 규제하고 있는 이중 규제에 해당합니다. 무상할당을 폐지하지 않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할 경우 WTO의 이 무역 분쟁 소송에까지 휘말릴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EU에게 있어서 탄소 배출을 무료로 하는 걸 폐지를 하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거는 명분과 당위 이 두 가지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전략이었던 거죠. 그럼 이번 발표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번 발표는 한마디로 자국보호주의 무역으로의 회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명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무상할당 비율을 줄이고 탄소국경세를 도입한다에서 무상할당 비율을 유지하고 탄소국경세로 도입한다로 바뀐 거죠. 결국 자국 산업에는 이익을 주면서 타 국가에게는 탄소세를 내라는 자국보호주의를 선택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럽의회는 보고서 채택 하루 전에 무료 할당제 병행을 결정을 했습니다. 급서원의 결정을 내렸던 이유는 자국 철강과 화학업계들의 로비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철강 화학업계는 꾸준히 탄소국경세 도입을 지지하면서 중국산 철강 제품 수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 철강 세이프가드와 탄소국경세 도입을 해서 우리 산업을 보호해라. 너네 누구 편이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지금 고사 직전의 위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유럽 철강협회에 따르면 올해 안에 회복도 굉장히 어렵고 회복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라면서 일자리도 잃고 우리 집중 산업도 잃을 셈이냐 라고 유럽 의회에게 로비를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쪽을 택한 유럽 의회는 WTO의 무역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으로 제도를 고안해서 2023년부터 또 단계적으로 도입을 해나가겠다라고 깨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EU의 탄소국경세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탄소국경세를 도입하려는 나라가 EU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세계적인 룰메이커인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도입하겠다라고 뛰어들면서 오히려 WTO의 반발은 전혀 걱정거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조그마한 나라들은 혼자서 아등바등 이 두 강대국에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작년에 탄소국경세를 논의할 때만 해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시아의 푸틴 등 어마어마한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EU는 아주 활개를 펼칠 수 있게 됐죠. 미국 또한 자국 탄소국경세 도입을 빠르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손을 들어줄 거라고 판단한 유럽이 보고서 채택 하루 전에 그러면 우리도 자국 산업 보호하고 탄소라는 명분도 지킬래 라고 입장을 급선회할 수 있었던 이유죠. 미국과 EU가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 끈끈한 협약을 다시 맺은 것도 EU가 이번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최근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탄소국경세를 사용한 것도 EU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더불어 복병이었던 중국하고도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는 협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의 3자 구도가 형성이 된 거죠. EU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EU와 미국은 기후 부분에서도 협력하고 탄소국경세 도입도 논의를 하고 유럽과 중국은 최근 포괄적 투자 협정에 합의하면서 이 높은 수준의 환경 및 노동 관련 규정 이행을 약속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을 또 견제하고 있는 모양새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미국은 아마 유럽과 손잡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유럽 입장에서는 미국과도 손을 잡고 중국과도 손을 잡았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고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룰메이커인 미국이 들어오면서요. WTO의 태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힘들이 추동하면서 WTO의 규제 같은 경우 미국이나 유럽의 승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거든요. 또한 영국 같은 국가들도 미국의 전 세계적 파워를 이용해서 탄소 국경세와 같이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안에 훨씬 속도를 내야 된다라고 전격 지지 의사를 보이면서 국내에게 있어서는 탄소 국경세라는 무역 장벽이 세워지는 것은 머지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 존 케리 기후 특사가 이 EU의 탄소 국경세가 좀 우려되고 탄소 국경세는 최후의 시나리오
시나리오로 고려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요. 미국과 EU가 자기네들의 탄소 가격을 동일한 수준에서 구축을 해 미국에게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협정으로 체결이 된다면 이 논의는 훨씬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U 입장에서는 미국과 손잡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미국에게 충분히 양보를 할 여지가 있고요. 탄소 국경세에 대한 아시아의 반응은 어떨까요? 최근에 콘레드 아데나워 재단에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한국, 태국 등 8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아시아 국가들은 이것은 자국 보호주의고 일방적인 움직임이라고 거세게 비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중일 그리고 인도의 경우 EU의 10대 수입국 중 4개국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탄소 국경세 진행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을 국가들로 꼽힙니다. 이번 조사의 요약본에 좀 따르면 중국은 EU의 탄소 국경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고 이 메커니즘 탄소 국경 조정세가 무역 갈등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는 탄소 국경세는 개발도상국의 차별적이고 국제법 및 협약과는 정반대 움직임으로 보호무역적인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반대하기도 했고요. 일본은 철강업계가 이미 탄소 국경 조정세에 반대를 하기 시작했으며 인도네시아 또한 EU 탄소 국경세 부담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팜유 수출을 둘러싼 EU와의 갈등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팜유와 관련된 내용은 위에 관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 전문가도 의견을 좀 줬는데요. 이번 보고서에 등장한 한국의 한 전문가는 한국의 ET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이미 실행이 되고 있지만 사실 EU의 탄소 국경세를 피하기 위해 이를 EU의 ETS와 직접 연결하기에는 너무 복잡할지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산업계에는 매우 반발할 것이지만 정책 전문가들은 기후변화 대응이 주요한 외교적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거스를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이 한국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냐면요. 그린피스와 EY 한영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에는 6,100억 원 그리고 2030년에는 1조 8,700억 원에 이르는 세금을 EU에 줘야 한다라고 계산이 됐습니다. 특히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의 타격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철강과 석유화학은 국내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한국, EU의 탄소 국경세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한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EU와 비슷한 ETS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가 한국에 별 영향이 없게 될 수도 있다라는 예측입니다. 그러나 EU가 3가지 정도로 부과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탄소세의 형태를 띨 것인지, 탄소 관세의 형태를 띨 것인지, 아니면 이 배출권 거래제를 미국이나 한국 같은 국가처럼 확대해서 연결할 것인지 이 3가지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만약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해도 3가지 방안 모두 국내에 부담이 될 것이란 건 확실합니다. 국내 ETS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 톤당 지금 2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반면에 EU는 톤당 5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또 이 국내 배출권 거래제와 EU의 배출권 거래제 사이에 이 상응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격도 차이가 나고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EU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기에 좀 어렵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격의 차이가 확 나잖아요. 한국보다 이 EU의 배출권 거래제가 1톤당 약 2.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그만큼의 차익을 EU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 탄소 국경세 도입이 어떤 형태로 되든지 국내 기업들에게 부담을 피해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가능성은 한국의 중공업 및 탄소 집약적 상품 수출에 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요거에 대한 조정을 해나가는 겁니다. 업종에 대한 조정을 한국과 EU 사이에 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협의를 해서 탄소세를 깎는 등등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특히나 국내의 주요 EU 수출 품목이 EU의 철강, 조선 등 보호하려는 산업과 딱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단판을 지을 수 있을지는 예측하기 어렵고 탄소세 도입을 저지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일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숨가쁘게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국내 기업이 배출권에 탄소 관세까지 부담하면 기업들의 이중 부담은 정말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구나 이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제에 납부한 세금은 결국 기업들에게 기술 발전 등의 혜택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EU에게 납부하는 탄소 국경세 같은 경우에는 EU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이 EU는 탄소 국경세로 마련한 재원을 통해서 자국이 코로나19로 받은
받은 경제 타격을 회복하는 자금으로 쓰겠다라고 밝히기까지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EU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탄소 국경세를 걷는다는 거에 대해서 EU 내에서도 왈가왈부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탄소 국경세, 지금 대응하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내 기업들은 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과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담과 탄소세라는 관세의 부담, 이렇게 삼중고를 안을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국내 기업들이 중국이나 유럽의 기업들보다는 저탄소 대책에 훨씬 더 과감하고 앞서서 대응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어요. 대응은 하되 이번 기회를 좀 잘 살려서 국내 기업들이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